반갑습니다. 직업상담사 합격 멘토 한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직업상담사 필기 기출문제 21년도 1회 마지막 5번째 과목 노동관계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81번부터 가겠습니다. 81번. 다음 빈칸에 알맞는 것은 자, 헌법상 국가는 자, 가로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촉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자, 무엇인가요? 그렇죠. 사회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4번. 4번이고요. 사회 경제적 방법으로 어떻다?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문제 있습니다. 81번은 이렇게도 나오지만요. 강제성 유무를 가지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노력하여야 한다. 자,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성이 있나요? 없나요? 강제성이 없어요. 노력하는 것이지. 딱 보장하는 거. 보장해야만 한다. 그러면 강제성이 있는 거죠. 자, 요거하고 같이 쌍으로 이어져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자, 최저임금제죠? 자, 이거 중요하니까 요거 바꿀게요. 자,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어떻게?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건 뭐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강제성 없다. 최저임금제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시행한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82번 갑니다. 82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 척성, 능력에 맞게 근로자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맞아요. 근데 이 2번이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2번이 뭐예요? 민간의 자율성과 참여가 맞는 것인데, 자, 정부 주도로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리는 거예요. 정부 주도 아닙니다. 정부 주도로도 시험에 몇 번 나왔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근로자의 직무 능력과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산업 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된다. 맞죠? 그죠? 3번 보겠습니다.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은 중요시되어야 된다. 틀렸어요. 이게 틀렸어요. 답은 3번이고요. 자, 제조업이 아니에요. 제조업이 아니고요. 이건 오답입니다. 오답. 제조업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중요시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조업 같은 경우도 현대, 삼성 이런 데 대기업이잖아요. 그죠? 임금 많이 받는데 뭘 보호해줘요. 그죠?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번 보겠습니다. 83번. 자, 근로기준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을 신고할 때 포함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2번 해고 사유, 3번 해고 일정, 4번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내용은 포함되지만 1번의 퇴직금은 아니죠. 그죠? 퇴직금 뭐하러 보고합니까? 그죠?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밖에 이제 해고 그 보고사항에 들어가는 게 해고 인원 같은 게 있어요. 해고 인원. 자, 84번 보겠습니다. 84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제조업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자, 요거 중요해요.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준 고용률 관련 문제죠. 자, 2 곱하기 3은 네? 2, 3은 6이죠. 자, 왜 이렇게 얘기했죠? 예. 요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고령자들한테 안 좋은, 고령자 친화 직종 많이 뽑으니까. 그러니까 100이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100분의 6이면 많이 뽑은 거죠. 100분의 3은 적게, 100분의 2는 더 적게 뽑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고령자 친화 직종, 고령자 친화 직종, 여기서는 고령자 친화 직종이 아닌 거죠. 이쪽으로 가면. 자, 그러면 노동 강도가 센 게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제조업이고 제조업.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고령자들 친화, 고령자들 잘 맞는 거. 몸을 안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개, 부동산 중개업이라든지 운수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나머지예요. 여기 나머지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시면 된다. 암기는 어떻게? 2, 3은 6 2, 3은 6 자, 제조업이니까 100분의 2죠? 100분의 2니까 답은 1번이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엔 상시 근로자 수, 예를 들어 100명이 근무를 한다면 그 중에 2명은 고령자를 뽑아라 이 얘기예요. 자, 85번 갑니다. 85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 그래야지 나중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받을 때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근로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답을 체크하시면 돼요. 4번.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딱 해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이유는 불가능하다. 아셨죠? 3번.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기간은 사용기간을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왜요? 근로자한테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뭐 2년 계약직으로 들어왔어. 근데 육아휴직을 1년 한 거야. 그 계약 기간에. 그러면 그걸 포함시키면 어떻게 돼요? 1년만 사용하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불리해요? 근로자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럼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86번.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수당의 종류가 아니고, 자,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죠. 취업촉진수당. 자, 뭐예요? 조직광주죠. 조직광주. 광주에 있는 조직. 광주에 있는 조직. 그래서 조기 재취업수당. 그 다음에 지금 뭐죠? 직업능력 개발수당. 그죠? 이거 직업능력 개발수당. 그다음에 광역 구직활동비, 그다음에 이주비가 있죠. 이주비.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된다. 그러니까 특별 연장급여 요거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답은 1번입니다. 87번 갑니다. 87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에서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을 통해서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데서, 예를 들면 임금 피크제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정년이 60세인데 좀 더 일하게 해주십시오. 대신에 임금은 좀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왜? 생산성이 떨어지니까요. 신체가 노화돼서. 자, 그런 경우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4번.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5년 이내. 이거 항상 여러분 10년 이내라고 해서 오답으로 나옵니다.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배우자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몇? 1000분의 125죠. 1000분의 125. 1000분의 1000분의 125예요.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떻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 조심하세요. 125입니다. 125. 88번 갑니다. 88번. 88번은 이제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 개정으로 인한 변형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최신 문제 위주로 보시는 게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법령상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자, 보기 질문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예요. 육아휴직급여. 자, 앞으로 이거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인구 절벽 지금 0.7%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0.7% 출생률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앞으로 단골로 나올 문제다. 제가 이거 찍었는데 24년도 1회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그죠? 시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육아와 관련된 출생과, 그러니까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는 나옵니다. 아셨죠?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 임금의 100분의 몇이에요? 100분의 80이에요. 100분의 80. 자, 80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 몇으로? 15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다? 70만 원으로 한다. 만 원으로 한다. 그래서 150에서 70만 원 이렇게 사이가 있다는 거. 100분의 80이고 150에서 70만 원 사이에 있다. 요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답은 4번. 자, 그래서 88번 문제 같은 거 제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9번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거는 문제다. 문제다. 직업상담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에 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직업상담사는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심 속으로 들어가요. 도시 속으로. 산으로 가면 안 돼요. 등산복 입고 힐링 캠프 하러 가면 안 돼요. 그건 직업상담사 아니야. 아셨죠? 그러니까 요가, 명상 이거 직업상담 아니에요. 자꾸 이제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이 상담사 하니까 막 힐링 캠프, 심리 상담 막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아니에요. 직업상담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89번. 직업안전법령상 근로자 공급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누구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허가입니다. 허가. 자, 그 다음에 2번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근로자 공급 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려는 자는 1천만 원 이상 자본금이 아니라 1억이다. 1억이다. 3번. 째째하게 말해요. 째째하게 1천만 원 가지고 자본금 안 된다. 1억은 잡아야 된다. 자, 90번 넘겨요. 90번. 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배우자 출산 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된다. 유급으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사용한 배우자의 출산 휴가의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바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4번 배우자 출산 휴가는 1회에 한정해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앞뒤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3번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며칠?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3번이죠. 그러니까 이 90번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제가 팁을 말씀드렸어요. 봤을 때 이거 출산, 육아
이거와 관련됐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그냥 아주 막 심하게 찌려보셔야 돼요. 아셨죠? 출제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91번부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